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.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. 이제 업계에선 새 매기의 등장에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. 이 새로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의 전략과 포부,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얼마 전에 우리투자증권이 출범식을 열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시장에서 매기가 될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. 가능성이 꽤 크죠. 우리금융그룹의 하나니까 지금 보시면은 KB증권, NH투자증권 지금 이 증권사들이 은행지주계인데 5위 안에 있고 그리고 네. 신한투자증권, 하나증권 이것도 한 7, 8위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지금 우리투자증권이 지금 자기 자본 규모로 한 18위 정도 됩니다. 증권사가 60개라고 하면은. 네. 근데 고속 성장이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우리금융지주 10년 만에 증권사를 다시 품에 안았는데요. 10년 전에도 우리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. 네. 지금은 NH투자증권이 됐죠. NH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요. 다시 증권사를 만들면서 옛날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게 됐는데요. 그 이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지난 그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 드리면은 네. 2월에 우리금융 산하에 우리종합금융이 있었습니다. 네. 종합금융은 유일하게 있었는데 포스증권이라고 좀 소형 회사지만은 온라인으로 펀드를 파는 그런 증권사가 있었는데 합병을 했습니다. 네. 결국에 우리종합금융이 증권사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증권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포스증권과 합병을 했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. 네. 이 펀드 판매,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, 그리고 우리종합금융은 기업금융을 하는 회사였거든요. 네.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디지털과 IB 이런 이쪽으로 좀 강한 회사가 나오는 것이다.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. 시너지를 네, 발휘하겠죠. 그런 독특한 좀 사업 모델, 우리투자증권만의 사업 모델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. 네. 뭐 결국 우리금융의 뭐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5월에 합병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. 네네. 그리고 뭐 7월에 주총 결의했고, 뭐 금융위도 뭐 시원하게 인가했고, 그러면서 결국에 이달 1일 지금 여의도의 TP타워 또 생겼지 얼마 전에 또 준공식을 마쳤는데 네. 거기에 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입주사로 우리투자증권이 들어갔습니다. 네. 거기서 출범식을 가졌고 또 5일에는 또 기자간담회도 거기서 가졌었습니다. 네. 그것도 다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종합금융의 장점 기업금융 그리고 포스증권의 강점 디지털이 합쳐져가지고 네. 뭐 디지털과 IB가 강한 증권사로 성장한다는 일단 그런 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캐치프레이즈를요. 네. 합병 원년을 경영 목표로는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은행에 많이 힘을 주겠다 이런 모습을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그룹과 은행 계열로서 우리금융그룹과 시너지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꽤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이 돼서 재출범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 NH에 인수될 때 우리투자증권이 업계 2위였던 만큼 이제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데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고 일단 출발은 좀 어느 정도 자본 규모로 시작하는 겁니까? 네, 합병 후에 자기 자본 규모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본 기준으로는 60개 증권사 중에서 18위입니다. 고객 예탁 자산은 그래도 한 12조 6천 원 정도 되는데 뭐 중형급 증권사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짐직원 수는 아직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. 아직은 조직들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또 기자다 보니까 우리투자증권 홍보실이랑도 좀 컨택을 해야 되고 하는데 기자실에 아직 우리투자증권 홍보하신다고 오신 분들이 우리은행 홍보실이랑 우리종합금융에서 홍보가 주 업무가 아닌 어떤 뭐 경영기획실의 분이 오신다거나 아직은 홍보 조직도 아직 안 꾸려져 있고 여기저기 조직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네. 계속해서 우수 인재를 좀 영입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 규모를 키워갈 것이고 또 10년 단위 성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2034년을 목표로 성장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. 예. 일단 내년부터 27년까지는 자기 자본 2조 원으로 이제 몸집을 불리겠다는 계획인데 뭐 이 정도 되면은 10위권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요. 그 정도 될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 앞으로 한 3년 동안 인수합병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인수합병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겠다는데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뭐 매물을 계속해서 꾸준히 물색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증권사 매물이 뭐 글쎄도 한양증권은 있죠. 한양증권은 사실상 캐시지아이로 가는 것 같고 네. 뭐 마땅한 게 뭐 거론되는 게 없고 뭐 유안타 뭐 이런 쪽은 뭐 거론되긴 하는데 사실 뭐 거기는 매각 계획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매물을 살지 모르겠는데 네네. 단기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좀 그런 회사를 채워줄 수 있는 데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리테일이 강한 회사일 수도 있겠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네.
그리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뭐 고속 성장기다, 자기 자본 3조 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3조 원이 또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. 예. 이 3조 원이 되면은 종투사라고 부르는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뭐 그렇게 되면은 좀 기업금융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고 아. 결국 증권 비즈니스라는 게 IB 비즈니스라는 게 자기 자본 싸움입니다. 자기 자본이 일단 넉넉해야지 그래야지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여신도 좀 더 해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싸움이니까 3조 원을 달성하겠다 하고 네.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5조 원, 5조 원이라는 게 또 모뉴멘탈한 그런 규모인데 네. 2034년까지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 하면서 초대형 IB 기준이 또 5조 원이거든요. 또 5조 원이 되면 또 초대형 IB라는 걸 또 할 수 있어요. 네. 그렇게 돼서 그 인가를 또 금융당국에 신청하겠다. 뭐 10년 내로 5조 원의 규모를 만들겠다.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아마 탑 5, 6 정도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10년 후에 지금의 탑 5, 6의 증권사가 더 커져 있긴 하겠지만은 네. 아무튼 또 야심찬 그런 계획들을 밝혔습니다. 네, 뭐 2조, 3조, 5조 원 이렇게 해서 그 IB 규모를 더 키워 나가겠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투자증권이 실제로 포부에서도 밝힌 만큼 확실히 기업금융 쪽에 힘을 주려는 게 느껴집니다. 네, 아무래도 저희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에 좀 더 익숙하실 거고 뭐 IB가 뭘까, 기업금융이 뭘까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네. 뭐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금융인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. 그룹에서 일단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금융그룹이 기업금융 명가를 재건하겠다 뭐 이런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. 비전이 있는데 2조 원 규모로 그룹의 어떤 계열사 공동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IB 판에 한번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 벤처 파트너스 뭐 이런 계열사들이랑 협력해 가지고 스타트업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이 모든 다 기업들이 다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사업을 하는데. 그렇겠죠.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커져가는데 그 생애 주기별로 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필요한 걸 어떻게 조달하는 방식도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춰주는 생애 주기에 맞추는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. 뭐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. 이 생애 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스타트업 때는 좀 모험 자본이 필요합니다. 네. 모험 자본이라는 건 사실 위험한데 스타트업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도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험 자본 그런 건 보통 사모펀드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에서 공급을 하고요. 예. 또 중소 중견기업이 되면은 뭐 코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죠.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또 그럴 때는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잘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요. 네. 또 대기업이 되면은 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. 뭐 중소 중견기업 때는 뭐 은행으로부터 기업 여신 대출을 받거나 하는데 대기업이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회사채 시장이 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을 차는데 또 DCM 조직, 채권 발행 시장 조직이 또 필요하고 네. 또 인수합병 통해서 또 규모를 뭐 늘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네. M&A 관련 조직이 필요한데요. 일단 우리금융그룹 내에서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벤처 파트너스와 그리고 우리금융 캐피탈이 맡고 있고 네.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중소 중견기업과의 또 네트워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대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도 뭐 여신을 내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초기에는 이 전략이 그 사모펀드, 프라이빗 에쿼티 예. 그리고 뭐 벤처 캐피탈 뭐 이런 쪽에 좀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기업들과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과 일단은 처음에는 네트워킹을 잘 쌓다가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은 또 그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 공개도 해주고 뭐 채권 발행도 돕고 뭐 인수합병도 돕고 뭐 인수금융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기업을 사들 때 돈이 필요할 때도 돈도 빌려주고 뭐 네. 이런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 우리투자증권 IB 부문 양환규 부사장 그때 뭐 출범식이 아니라 그 기자 간담회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많이 해주셨어요. 예. 결국에는 뭐 지분 투자 확대를 통해서 투자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는 거고 또 그 기자 간담회 때 또 분위기를 좀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은 네. 저는 기자들 그렇게 많이 기자 간담회는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. 네, 참 오랜만에 본 것 같고 한 대충 눈으로 봤을 때 한 150명 정도 있던 것 같아요. 예, 강당의 기자들이 꽉 찼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지금 우리투자증권이 발행원 그리고 계열사 공동 펀드를 통해서 운용 가능한 영업가용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. 한 4조 원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은행 지주 계열사니까 초대형 IB에 준하는 그런 영업 자본 규모가 있고 그런 좀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이제 커가겠다라는 그 큰 그림을 살펴봤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투트랙으로 뭐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도 영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방침이죠. 예, 맞습니다. 뭐 S&T나 뭐 리테일 이쪽도 키워가겠다는 건데요. 결국에는 뭐
2028년까지 S&T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 15조 원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밝혔고 네. 근데 아직은 그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이고 아직은 좀 조직의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IB나 뭐 이쪽에 비해서 S&T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인재 영입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다 해본 사람들이다. 다 딴 데서 다 해본 사람들이다. S&T 다 키워본 사람들이고 구축해본 사람들이고 진짜 프로들이 왔는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. 또 뭐 리테일 부분도 사실 좀 약하긴 한데 포스증권이 물론 온라인으로 펀드를 판매하긴 했지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도 아직은 안 나와 있어서 아직 연내에 이제 시작할 계획이고 예. 뭐 그걸 통해서 리테일 고객들을 많이 사로잡고 또 고액 자산가도 사로잡고 뭐 그러겠다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네. 또 무엇보다도 리테일을 점점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우리은행의 고객 수가 저도 몰랐는데 2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많습니까? 은행 고객 2천만 명인데 여기서 뭐 조금 증권 고객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으면은 또 튼튼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거고 네. 그리고 실제로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그 MTS를 연결하는 슈퍼앱을 또 출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뭐 잘 커져 나가라 그리고 원동력은 갖춘 회사고 뭐 어떻게 커져 나갈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회사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큰 그림들이 실제로 달성이 되려면 이제 회사를 누가 이끄는지도 중요한데 이 증권가에서 내로라는 인재들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제 대거 합류하기로 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임원진 구성을 보면요, 미래에셋증권 출신들이 많더라고요. 이 주요 임원 그 보직이 한 6분 되는데, 근데 그분들이 또 다 대우증권 출신입니다. 네. 원래 미래에셋과 합병했으니까요. 대우증권 출신들이고 이 외에도 뭐 다올, 뭐 IBK, 한국투자 등등에서 뭐 선수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로 모여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남기천 대표가 지금 이제 초대 대표로서 뭐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또 확실한 어떤 성과주의, 확실한 보상 체계 뭐 이렇게 뭐 이런 문화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증권사의 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증권사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회사를 꼽자면 메리츠증권인데 사실 메리츠증권이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했거든요. 근데 또 은행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은행은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, 연공서열이 좀 강하고 뭐 그런데 증권사만의 그런 문화를 또 구축해가지고 그런 기업 문화를 통해서 성장하겠다,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만나다 보면은 증권사들별로 사실은 지금 인재들을 단속해야 되는 아까도 점심 식사하면서 모 증권사분을 만나는데 리서치 센터에서 또 빠져나갔다 한 분이 우리투자증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네. 아무튼 우리투자증권은 계속해서 인재들을 이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